카카오가 금요일 날 4.2%가 떨어지면서 다시 하락 추세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설 텐데요. 오늘은 카카오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 기준으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스토캐스틱 지표를 주가가 어느 정도 따라간다는 것인데, 스토캐스틱이 하단에 있다가 상승을 할 때 주가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이 나왔고, 다시 스토캐스틱이 하락을 할 때 주가도 지금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하에서 계속 형성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죠. 결국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 오르지 않았고 계속 주가는 하락했지만, 현재는 50 이상 오르고 주가도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락 추세는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주식이라는 게 하염없이 떨어지다가도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다시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띠곤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형태는 뭐 뚜렷하게 엘리어트 파동을 그렸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다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전저점을 유지하고 쌍바닥을 이룰지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900원 이 부분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가 다음 주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만약에 이 저점을 유지하고 오르게 된다면은 쌍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차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카카오의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어쨌든 지금은 장대 음봉이 이렇게 출현을 했고,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장대 음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매수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한 템포 늦춰서 지켜보시다가, 이 스토캐스틱이 뭐 떨어졌다가 오르는 시점, 뭐 그런 시점이거나 여기서처럼 K가 D를 골드 크로스 내면서 상승하는 시점, 이런 시점에서 주식을 사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시한 1차 매수 시점은 이런 K가 D를 돌파하는 지점이나 이 스토캐스틱 K가 50 이상 돌파하는 이 지점을 2차 매수 시점으로 잡으시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강조드렸던 수급선이 있죠. 바로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 추세에 있다가 기울기가 그래도 좀 꺾인 편입니다. 그래서 완만한 기울기를 좀 그리고 있는데, 뭔가 확실한 상승 추세가 있기 위해서는 60일 위에서 주가가 20일 이상 머물었을 때 뭔가 확실한 상승 추세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60일 위에서 한 10여일 정도 있다가 지금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나 스토캐스틱의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쌍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이 잘 지지되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뭐 만약이라도 이 지지 라인이 깨졌을 때, 그때는 이 지지라인 밑에서 주가가 5일 이상 머무는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5일 이상 머물게 된다면은 그때는 또 한 번의 하락 추세가 형성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카카오의 수급 사항을 좀 보시면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기관이 좀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매매 동향을 또 유심히 보시면서 이 종목에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워낙에 카카오는 재무제표적으로는 좀 훌륭한 편입니다. 매출액이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뭐 재무적인 부분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없는데, 단지 이 순이익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PR을 보시면 46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순이익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높은 편인데, 과거의 PR을 이렇게 봤을 때도 현재 PR이 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당기순이익이 그래도 꽤 나왔기 때문에 뭐 주가가 고점을 찍었다고 해도 PR이 이렇게 30, 17 정도였는데 지금은 당기순이익이 확실히 줄어 있죠. 그러니까 뭐 카카오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카카오페이나 뭐 카카오 모빌리티나 이런 부분들이 분사를 하다 보니까 예전과 비교해서 이 당기순이익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PR은 46,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네이버랑 비교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PR이 네이버는 지금 뭐 18.5 정도인데 카카오는 마이너스 16.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연단위 기준으로 지금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대상 PER 46 기준으로 봤을 때 비교해 보면 네이버보다 한참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이런 뭐 카카오를 살 거냐 네이버를 살 거냐 했을 때는 네이버가 지금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사업 자체가 비슷한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취향 차이로 아마 선택을 하실 텐데, 사실 뭐 주가 자체가 둘 다 비슷하게 올랐다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단지 뭐 시장에서의 관심 이런 부분들을 편승해서 이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 어느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이버가 좀 더 좋긴 하지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데 있어서는 둘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의 등락폭이 네이버보다 조금 큰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랐을 때 좀 더 오르고 떨어졌을 때 좀 더 떨어지는 쪽이 카카오 쪽이죠. 그래서 좀 뭔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카카오,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그런 성향을 띠신 분들은 네이버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 종목을 좀 살펴드렸는데, 결국 9월 달에 형성된 이 32,900원이라는 저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가 다음 주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만약에 지지를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바닥 형성을 하고 상승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 저점이 깨지고 5일 이상 주가가 지지선 하단에 놓이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주의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